시각 디자인 리서치 14주차 윈터스케이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초제품 관련 분석 내용과 브랜드, 로고 패키지 시안,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순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제품 분석 관련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연령대별 분석입니다. 화해 기준 10대, 20대 베스트 4위까지를 가지고 왔으며 오른쪽이 10대, 왼쪽이 20대를 기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인 스킨토너는 순서대로 1위 1025 독도 토너,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로산 토너, 2위 여성초 77도 수딩 토너, 녹두 밸런식 토너, 3위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로산 토너, 아쿠아 오아시 토너, 4위 순정 약산성 5.5 진정 토너, 비피다 바이오 앰플 토너이고 10대, 20대 스킨토너 평균 가격대는 19,700원이며 평균 용량은 285ml입니다. 다음은 로션 에멀전 랭킹입니다. 1위는 1025 독도 로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2위는 사이닉 더 심플 데일리 로션, 3위는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1025 독도 로션, 4위는 레드블렘시 멀티플로이드, 캐모마일 약산성 로션이며 10대, 20대 로션 에멀전의 평균 가격대는 36,030원이며 평균 190ml의 용량입니다. 다음은 크림입니다. 크림 1위로는 레드블렘시 클리어 수딩크림,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크림, 2위로는 더 자작나무 수분크림, 3위는 아쿠아 스쿠알랑 수분크림, 5위는 비피다 바이오 앰플 토너,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며 10대, 20대 크림 평균 가격대는 27,700원이고 평균 78ml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해, 올리브영 기종 어플 랭킹 중 10대, 20대 랭킹의 기초 케어 제품 중 토너, 로션, 크림으로 랭킹이 높은 브랜드는 라운드랩, 토리든, 에스트라가 있으며 10대, 20대 랭킹에 중복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높은 랭킹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으로 순환 성분과 독특한 성분, 추출물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킨토너 부분에서 위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의 패키지를 분석해보면 스킨토너의 패키지 형태는 막의 구멍이 작고 원통형으로 크고 길게 생겼으며 로션 에머전에선 펌프 모양과 짜는 타입, 크림에선 튜브 형태와 밤 타입의 패키지로 대부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제품 컬러는 파란색, 갈색, 초록색 같은 컬러가 있었으며 대부분 연한 파란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객층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칸다코리아에서 실시한 국내 15세부터 65세 여성이 참여한 기초 화장품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내 여성 소비자들은 또 기초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원료 성분, 합리적인 가격, 제품의 즉각적인 효능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론 전체보다는 10대, 20대의 경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81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제품을 구매할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제일 높은 선택 항목은 54%로 성분이었으며 다음으론 가격과 성분이 같은 퍼센트, 성분, 기타 패키지 순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고 있나에 관한 설문으로는 81%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초 제품을 구매할 시에 정보를 얻는 경로는 유튜브가 60%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SNS, 지인 추천, 유튜브 순이었습니다. 또한 SNS로 화장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어떤 플랫폼이었는가에서는 유튜브가 50.5%로 제일 많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스타, 업슴, 코스메틱 관련 커뮤니티, 페이스북 순이었습니다. 신생 브랜드나 써보지 않은 생소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의 계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31%로 SNS 광고 접하고가 제일 많았으며 순서대로 지인 추천, 프로모션 진행, 드럭스토어, 호기심, 기타 순이었고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제품으로는 립밤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순서대로 로션, 스킨, 미스트, 업순 순이었습니다. 위의 연령 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0대, 20대의 특징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은 2만원에서 4만원 안쪽이고 성분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대부분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고 있는 10대, 20대가 많았습니다. 유튜브가 광고로 매우 효과적이었고,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기초 제품으론 립밤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초 컬러는 자연의 컬러와 같은 하늘색, 초록색, 갈색과 같은 색이 많아 무해함을 강조하는 색이 대체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브랜드입니다. 룩앤필입니다. 룩앤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룩앤필이란 마케팅, 브랜딩, 상표와 같은 분야와 제품의 내용에 쓰이는 용어로 사용자의 제품 체험과 겉모양, 인터페이스의 주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스프린스케이프라는 브랜드를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낼 예정입니다. 브랜드 컨셉을 정하기에 앞서서 컨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셉에는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덕트 컨셉, 브랜드 컨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컨셉이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 정해진 이후엔 브랜드 컨셉 후 제품 컨셉을 병하는 게 맞지만 스프링스케이프는 아직 나오지 않은 브랜드이고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야 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프로덕트 컨셉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컨셉이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스프링스케이프의 브랜드 컬러는 봄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모아 컬러를 추출하는 것으로 첫 단계를 잡았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긍정의 단어들과 어울리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돋는 컬러 위주로 수집했습니다. 봄은 탄생의 이미지, 겨울에 움츠렸던 봄을 다시 표현하는 특징을 살려 피부 재생의 이미지를 주기 특화적입니다. 대표 컬러를 두 가지 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핑크 그린 컬러 조합으로 스프링스케이프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면서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컬러로 구성하였습니다. 봄의 대표적인 컬러인 핑크와 줄기색인 그린 두 가지 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킨케어 패키지에서는 핑크는 인위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명도와 채도, 그리고 싱그러움과 생기의 이미지인 복숭아에서 컬러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린 컬러 역시 명도와 채도가 낮은 컬러를 위주로 눈이 피로하지 않은 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분입니다. 유명한 제품들 중 성분을 내세우며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인 컬러 계열 중 핑크 계열과 그린 계열에 연관되는 추출물을 조사해 와서 우리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을 지닌 성분들을 가지고 왔으며 그중 핑크는 꽃 추출물 위주로, 그린은 나뭇잎과 같은 성분을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컨셉이 구체화되었을 때에 이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룩앤필의 봄과 복숭아를 기반으로 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꽃이 만개하는 봄의 기운처럼
싱그러움과 재생의 의미를 담은 기초 제품을 선사하고 복숭아액에서 영감을 받아 생기 넘치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구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챕터인 로고 패키지입니다. 로고입니다. 로고를 디자인하기 전 로고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미성입니다. 신미성은 브랜드 구성 요소 중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로고는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인상을 남겨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 연상들을 형성시키는 데 큰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란 브랜드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쉽게 유행을 타지 않은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형입니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대중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성입니다. 심플하고 기억하기 쉬운 로고는 명확하게 인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스프링스케이프의 심볼과 로고를 진행시켜 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로고 샘플 시안입니다. 저희는 많은 회의와 고심을 하며 로고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그중 스프링스케이프의 로고로 선정한 것은 위의 시안이며 선정한 이유로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본 가독성, 그리고 기초 화장품의 순하고 깨끗한 성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다른 큰 장식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컬러는 시그니처 컬러를 사용하는 대신 색을 하얀색을 섞은 듯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들을 사용하여 기초 화장품의 주요 목적과 어울리게 진행하였습니다. 패키지 시안입니다. 패키지 시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어떤 패키지의 제품이 눈에 들어오면서도 내 피부에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지를 고려하며 절대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브랜드의 룩앤필과 대표 컬러, 브랜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세 가지의 패키지 샘플링입니다. 마지막 챕터인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브랜드 마케팅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하고 그것에 중점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고 그치는 게 아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서도 소비자와의 접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브랜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무드비디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콘텐츠, 서포터즈입니다. 무드비디오는 여러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쇼품 콘텐츠로 제작하여 짧은 시간 안에 브랜드 특유의 무드와 제품의 제형의 느낌, 제품의 비주얼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의 비주얼과 특유의 무드는 소비자를 하여금 구매욕을 자극시킬 수 있고 제품의 제형을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품 콘텐츠이기 때문에 짧게 보여주고 조금 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개발한 우리 브랜드의 기초 제품의 산뜻한 제형과 봄의 부드러운 무드, 제품의 비주얼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상을 쇼폼 콘텐츠로 제작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근하게 다가가는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는 콘텐츠 등 직원들의 자체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고 좀 더 친근하게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신생 브랜드가 이러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우리 브랜드도 신생 브랜드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인플루언서처럼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라든지 직원들이 고증하는 브랜드의 숨을 꿀템 같은 직원들을 이용한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통 콘텐츠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인스타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같은 콘텐츠로 브랜드는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여 소비자와의 끈끈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미리 체험해보고 평가할 사람을 모집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러한 서포터즈단을 꾸려 서포터즈단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우리는 서포터즈단에게 질 높은 후기글을 얻어 그러한 후기글들을 다시 서포터즈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제품력을 홍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0대, 20대 여성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브랜드가 타겟층으로 삼고 있는 10대, 20대 여성 소비자가 두드러지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지그재그, 에이블리와 같은 패션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우리 브랜드를 입점시킨다면 우리 브랜드 타겟층에게 좀 더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신생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여 타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는 것이 마냥 쉽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그재그나 에이블리에는 올리브영에는 아직 입점되지 않고 스킨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비교적 신생 브랜드가 대거 입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냥 쉽지 않으나 충분히 입점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고객과의 장벽이 낮은 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Q&A는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고객센터를 거치는 등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비자가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더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저희는 더 간결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나 스토리 답장, 게시물 댓글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문의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홈에서의 절차적인 문의에서 벗어나 소비자와의 장벽이 낮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먼저 문의하기 전 문의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자면 우리 브랜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10대, 20대 여성 소비자가 두드러지는 패션 플랫폼 입점, SNS를 이용한 고객과의 장벽이 낮은 소통, 이 세 가지에 기반하여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심볼 시안 제작을 할 예정이며 결론 및 제안의 내용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안에 대한 근거 내용을 더 단단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